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로 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7급 수준의 문제들도 좀 들어있고 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애매한 그런 문제들이 제법 좀 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푸시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까, 그 다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그런 지혜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체득하시면서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배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요. 이 부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뒷부분 보니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여는 좀 좋은 이미지고 보니까 고구려는 좀 안 좋은 이미지고 그렇죠. 요거는 좀 주관적인 게 좀 강한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좀 물어보는 건데요. 자, 먼저 1번에 기억 한번 좀 보니까 첫 번째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불교사를 좀 빼고 정사체적인 내용으로 썼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불교를 좀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그렇죠. 우와, 창은, 신우, 신창 해서 고려사에는 열전으로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주관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백겸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나눴는데 이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역사 지리학의 아버지 한백겸이죠. 그래서 문헌 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주관이 좀 빠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인데 역사를 본기, 세가, 지열전, 연표 등을 나눠 설명했다. 요것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상세한 설명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내용이지 색깔이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주관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좀 찾아주면 요거는 기억, 니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조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순서를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거왕이 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 얘기는 BC 108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수서 왕이 되었다. 이 얘기가 위만조선이 나오는 BC 194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은 고조선 영토의 4개 군현, 한사군이죠. 한사군을 설치를 좀 하고 이런 내용은 이거 이후에 기억 이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리을이 약간 좀 특이한 거죠. 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을 했다. 그렇게 해서 창해군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다. 근데 나중에 토착 세력의 힘이 강해서 결국 이거는 원상태로 복구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BC 128년에 있었던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의 서파를 살해했다. 이 서파를 살해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서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거왕한테 왔어요. 우거왕한테 와서 우리 한무제가 조공을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거왕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서파가 돌아가다가 성공을 못했죠. 돌아가면 황제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경 근처에서 이 우거왕 밑에 있었던 장군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파가 조금 있다가 이 요동 도위로 이제 오니까 우거왕이 서파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BC 108년에 109년에 있던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한무제가 쳐들어왔다가 1차에서는 패소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나중에 이제 내분이라는 거예요. 지도층의 내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BC 108년에 결국 멸망당한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잡아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은 그렇죠. 니은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와야 될 게 리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야 되는 내용이, 그렇죠. 미음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와야 되는 내용이 기억이고, 그럼 다섯 번째가 요게 디귿. 요렇게 가니까 니은, 리을, 미음,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파라든지 남녀 이런 존재까지 조금 더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은근히 여러분들이 시기가 정리가 좀 안 되면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5세기에 있었던 이런 말이 좀 나왔으니까 광개토왕과 이제 장수왕 얘기 그거 관계해서 이 법흥왕은 그러면 지법지는 몇 세기입니까? 그렇죠. 6세기죠. 요건 확실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영량왕 온달 장군이 590년에 아차산성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역시 6세기 얘기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왕은 진흥왕하고 동시대죠. 그래서 538년에 이런 사비천도와 국호를 남부로 고쳤다. 이런 얘기 좀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6세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로왕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그죠? 장수왕한테 죽죠. 계로왕하고 죽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계로왕 같은 경우에는 472년에 이 북조에 장수왕이 무서우니까 이 북위에다가 북위한테 국서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 이것 때문에 장수왕이 열받아서 475년에 한성을 함락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세기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봤기 때문에 요건 확실히 답이 되는 거는 4번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요 문제도 은근히 또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또 한번 또 지혜롭게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게 아니라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지만 그 영역에는 말갈족이 다수 거주했다. 그렇죠. 형태로 보면 위에가 소수 고구려인이고 밑에가 말갈족, 요게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니은에 발해는 이중 기단의 3층에 탑을 쌓는 거. 요거는 통일신라 거잖아요. 그죠? 통일신라 거. 요건데 요건 확실히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불병제상은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로 얘기를 좀 할 때는 요거는 틀린 얘기, 요건 맞는 얘기. 자, 그리고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선왕 때 이렇게 좀 나눴는데 지방 행정의 말단단인 촌락에 수령을 파견했다. 촌락에는 수령을 파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틀렸네요. 자, 그다음 대조영이 698년 길림성 도나시 동모산 기슭에서 국호를 진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발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해라고 하는 이름,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되는 때는 역시 713년 요때 이 무왕이 아니라 요거 대조영 때 얘기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요. 나중에 이 문왕 때가 되면 상경용천부수도 옮기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왕 때가 되면은 요때는 발해 국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요거까지 군왕보다 국왕이 훨씬 큰 개념이죠. 그 군왕에서 나중에 국왕으로 간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답이 분명히 3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까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다음 5번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니 여기에 불교 종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종파가 성립된 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파가 성립된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누구 얘기입니까? 일즉다, 다즉일 이런 내용 나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의상이죠. 그럼 의상이면은 화엄종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 의상이 만든 절 3가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부석사, 그 다음에 봉정사, 낙산사. 요 중에서 부석사를 세울 때가 676년 삼국 통일하던 그 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활약했던 때는 문무왕 때 가장 좀 활약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요. 이 같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좀 골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황룡사라고 하는 거를 건립하는 시기는 요거는 진흥왕 때 얘기죠. 그럼 진흥왕이면은 요건 6세기 얘기니까 요거는 훨씬 더 이전의 얘기라 보시면 되고 정토신앙, 정토종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게 원효죠, 원효. 원효하고 의상은 같은 시기 사람이니까 요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수가 외교문서, 대표적인 것 중에서 답설인기서 이런 것들을 쓰고 문무왕 때 또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강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종대사의 진탑, 다른 말로 고달사지 승탑이잖아요. 요게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오는 거는 고려시대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요건 틀렸고요. 자, 그리고 봉평비라고 하는 개념이 요게 버풍왕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버풍왕이면 요건 6세기 내용이니까 시기가 또 틀렸다. 그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은 요건 확실하게 딱 맞는 내용이 바로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2번밖에 답이 안 된다. 1번밖에 답이 요거는 확실하게 맞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요거는 두 가지. 요거는 그렇죠. 요거 4번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두 가지.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내용에서는요. 이제 또 봐줘야 될 게 고려시대 교육제도와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가 파견되었다. 이런 얘기. 그럼 요거는 성종 얘기죠. 자, 그래서 큰 군현에 향학의 건립이 시작되었고 이런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인종 때 가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거란이 쳐들어올 때 1차 침입이 993년 성종 때였거든요. 그리고 2차가 현종 때였고 그 다음에 거란 3차 침입이 요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몇 세기죠? 요게 11세기고 그 다음에 요게 10세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종은 10세기였다. 요렇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 거 보다가 세기를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2번에 국자감의 교육 분야에서 유학을 교육하는 국자 함께 율학, 산학 이런 것도 잡학도 있었다. 그러니까 유학부와 함께 나중에 기술학부 이런 거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국자감에서는. 자, 그리고 국자감의 잡학에는 문무관 팔품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을 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7품 이상이 돼야지 유학부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학 12도. 이 구제학당 만들었던 최충. 자, 최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주로 이제 활약을 좀 하고 했던 때가 거의 문종 때, 요때 관직에 있다가 이제 물러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개념, 요것도 맞는 말이 좀 되겠습니다. 사학 12도의 시초, 요게 너무 잘 되니까 11개 더 만들어져서 사학 12도라고 했다. 그죠? 자, 답 찾아주면 확실하게 틀린 것은 요거는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7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에 밑줄 친 인물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 이재현의 여공패설에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 가는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왕도 많이 교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의 아들 이, 훗날 우라고 얘기했는데 손자 항, 의 이런 말 나왔죠. 그러면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요 얘기인 것 같으니까 분명히 가 내용은 확실하게 요거는 최충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충원 힌트를 잡았는데 계속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진강후라고 불리면서 후자가 들어가면 거의 왕자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대받는 그런 자리인데 이 진강후라고 하는 게 진강, 진양 이런 개념이 바로 지금의 진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주 지역의 시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인물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진강후였고요. 그 다음에 최우는 나중에 진양후라고 나중에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강후, 진양후 이런 이름을 좀 쓰게 되는데 강양 요렇게 좀 이름 하나 기억이시면 좋겠고 요거는 진강후 얘기 나오면 요건 최충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양후 나오면 요거는 최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요까지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1번이 흥령부,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으면은 이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요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예종과 인종 때 이런 얘기 나오면 누구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이자겸이겠죠. 이자겸. 자, 그럼 자기 집 앞에 정방 설치했다. 요게 바로 그렇죠. 이게 최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몽골 침략 소지된 초도연경을 대신해서 제도연경 조판했다. 1236년부터 해가지고 요게 거의 1251년, 51년 요 정도 사이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요거는 바로 최후가 집권하던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판을 하기 시작하는 요 타이밍은 최후 때니까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1번밖에 답이 될 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요, 문제가 여러분들 사료를 처음 보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또 한번 잘 봅시다. 선왕의 맏아들이면 이왕의 맏아들인데 어머니가 제국대장 공주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국대장 공주고 최초의 다국적의 그런 왕자, 요 사람이 바로 충선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죽을 때 그때 아빠가 죽음에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빠를 시기해가지고 결국 아빠가 잘리죠. 그래서 충선왕이 왔는데 충선왕이 너무 개혁적이고 살인무원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또 재위 1년도 못 채우고 또 잘리게 되면서 나중에 충렬왕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는 이 왕이 바로 충선왕에 대한 그런 부자 사이는 부끄럽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충선왕에 대한 사료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좀 해야 되고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서경의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했다. 자, 팔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몰랐다라고 해도 대화궁 이런 거 짓고 하는 거는 인종 때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가 막 짬뽕되었던 팔성당 이런 것들이 인종 때 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형고를 설치했다. 이런 말 나오면 요건 예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쌍성총관부 유인을 보냈다. 요거는 공민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 만곤당 설치했다. 이게 충수광 때 충선왕이 설치한 거죠. 학술토론연구기구 베이징이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답 찾아주면은 요거는 확실히 맞는 내용은 요건 그렇죠. 핵심적인 건 4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료가 약간 좀 특이했던 거니까 기억해주고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제국대장 공주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요거는 충선왕 얘기인데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개국대장 공주가 나왔다. 만약에 개국대장 공주, 제국공주, 개국공주는 나오는데 개자가 나오면 요거는 이 충선왕의 이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제국대장 공주는 이 충렬왕의 비고 충렬왕의 비. 그 다음에 엄마가 바로 제국대장 공주겠죠. 그 다음에 충선왕의 비가 개국대장 공주예요. 두 가지 정도 하고 또 하나는 노국대장 공주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공민왕의 와이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금방 말씀 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좀 보니까 9번 문제에서는요. 이 불교에 대한 시대순을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선종을 중심에 두고 선종을 중심에 뒀네요. 그리고 교종의 화엄사상을 흡수해서 교선 통합 이런 내용 나오면 이건 분명히 진울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선종을 중심에 뒀으니까. 자, 그 다음 새로이 중국에서 들어온 임재종. 그래서 요걸 하나 좀 기억을 좀 합니다. 임재범 날보우 이렇게 임재범 날보우 어찌합니까? 알죠? 임재범 날보우 이렇게 임재종은 이게 원래 원나라의 선종인데요. 원나라의 선종 계열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보우라고 하는 이 보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신돈하고 쌍벽이었어요. 그래서 임재범 날보우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하죠. 요 사람은 공민왕 때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십니다. 자, 그리고 재관과 의통 요런 승려들이 바로 천태학을 배운다. 요런 내용은 바로 4대 임금 광종 때 있었던 재관 의통 이런 인물도 좀 기억 좀 하고요. 자, 그리고 해종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의천 얘기죠. 의천은 고려 중기 때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조대장경을 간행했다. 이 얘기가 바로 몽골 이제 쳐들어오는 몽골 침입기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내용이니까 순서를 한번 좀 잡아볼 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은 이 무신직공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무신직공기고, 요거 중기고, 요거는 초기고, 요거는 말기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건 디귿이네요, 그죠? 디귿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와야 되는 내용은 의천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의천 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진울이겠죠, 기억. 그 다음 네 번째 미음 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니은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 디귿, 리을, 기억, 미음, 니은이니까 답은 요거는 3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사료에 나오는 이 왕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의 국왕은
육조를 직접 정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분명히 태종 아니면 세조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친위병을 강화하고 군권 관장에 유념을 했고 공신을 발달하기 위해서 의정부 6조 승정원과 고위 군직에 포인시켰다. 특히 제위 4년에 별 시위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6년에 내금위가 100에서 200은 늘어났다. 아울러 제위 12년에는 도절대사 이하 진관 책임자, 진관 체제 이런 말이 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방의 군사 지휘 체계는 도 관찰사를 정점으로 병마절도사 지휘를 받는 육군과 수군 절도사 지휘를 받는 수군으로 정립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조 직계제 나왔고 진관 체제 나왔으니까 이건 확실히 세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계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면,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 중에 이시의 난 들어보셨죠? 이시의 난. 그리고 앞에 이징옥의 난 이런 이름이 좀 있었는데, 이징옥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단종 때 있었던 거고 함경도 지역에서, 그죠? 그럼 이시의 난도 마찬가지로 단종 때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 때 요거 옥시 없어져야 될 것들, 그죠? 옥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게 이게 단종이 아니라 세조, 죄송합니다. 요게 세조 때 있었던, 단종과 세조 때 있었던 그런 사건. 이징옥의 난, 이시의 난. 그러면 지금 세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사병의 혁파와 함께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고 중추원은 상군부가 되면서 삼군부의 관원은 삼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 합주하지 못하겠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왔는데, 이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지는 이 타이밍, 요게 바로 이제 정종 때 이방원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게 태종하고 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지방 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둔전이라고 하는 걸 증설 또는 신설했는데, 역둔전, 특히 이제 평안도 지역 이쪽에다가 이런 둔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 이 기금 만들어서 뭔가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군사적인 걸 좀 강화했던 사람이 바로 오위 체제의 어떤 완성이라든지 진관 체제의 어떤 완성, 이런 것들이 바로 세조와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둔전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관계되는 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빌려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뭔가 기금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북통감이라고 하는 게 완성될 때는 성종 때지만 이거 만들기 시작할 때는 요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국조보감이라고 해서 나라에 아주 기감이 되는 얘기들을 모은 책, 요거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성은 나중에 세조 때 했지만 성종 때 가서 완성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경국대전, 그 다음에 이 동국통감 이런 것들은 바로 세조 때부터 작업을 시작했던 그런 거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약간 좀 어렵겠지만 요건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답 찾아주면은 요거는 확실히 1번, 3번, 4번, 요거는 이제 3번, 4번 오늘 처음 봤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건 2번은 확실하게 이거는 정종 때 내용, 그래서 태종과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 11번 문제로 한번 가는데, 이 문제는 이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할 때, 좁은 의미는 기술관을 얘기하죠. 기술관.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까지 포함하는 거를 넓은 의미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얘들을 중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얘들이 첩외자식,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 1번, 의관과 역관과 천문관은 기술관이죠. 그런데 향리는 넓은 의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중앙관청의 서리는, 그럼 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들도 이쪽으로 넓은 의미로 넣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역과 니은에는 문과 음시가 금지가 되었는데 디귿에는 허용되었다. 이 디귿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처음에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원래는 금지인데, 경국대전에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제한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청료직 같은 데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4번 한번 보시면 니은과 디귿 얘기 좀 나왔는데, 니은과 디귿, 그러면 이 니은과 디귿 할 때 디귿은 요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넓은 의미의 중인 이런 애들은 청료직에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기술직 중인들도 나중에 철종 때 가가지고 우리도 청료직 3사 같은 거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요거는 결국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은 1851년에 이게 신해허통이라고 하는데 신해허통 때 청료직에 앉을 수 있도록 결국 해줬다라고 하는 거 서자들 요거는 맞는데 이 기술관이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에 니은과 디귿 중에서 요건 디귿은 맞지만 니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찾아주면 요거는 2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번 문제로 한번 좀 이제 넘어가 보면 12번 문제에서는 이 문제 한 별표 3개 정도 좀 쳐주면 좋겠다, 그죠? 이제 성리학이 조금 정리가 되고 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좀 쉬울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제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리의 관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1물이 아닌 까닭에 1이면서 2요, 2물이 아닌 까닭에 2면서 1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이통기국론이라든지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기발, 이승, 일도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합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발 여기에다가 그렇죠. 기발, 이승, 일도설. 이런 내용들. 요게 바로 이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기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는 집안이 서인이죠. 그러니까 이 동인들이 주도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전해져서 이런 얘기 나오면 이황의 제자였던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인물에 의해 가지고 전해진다. 이 얘기니까 이번도 요거는 확실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알미 있으면 행함이 있다. 이게 지행합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양명학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인 도덕세계와 경험적인 현실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그렇죠. 함께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현실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그죠. 신만양병설이라든지 수미법, 이런 걸 주장했다.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4번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3번 문제 한번 좀 보니까요. 자, 요 문제는, 황해도 관찰사 보고에 의하면 수안에는 본래 수안이 황해도거든요. 황해도에 수안이라는 금광이 5곳이 있었다. 자, 그런 얘기 나왔고, 세 곳만 금맥이 풍성했다. 장마가 심해 광꾼들 대부분 흩어졌고, 올해 여름 새로이 39곳의 금열을 팠는데 550여 명의 광꾼이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는 비변사 등록, 비변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조선 초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중종 때 처음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이 얘기는 이 광산에 대한 내용 나오고, 이런 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조선 후기 내용이니까 이 같은 시기에 새로운 경제 현상만 골라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만 좀 골라라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새로 돼 있는 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계해가지고 한번 좀 봅시다. 조선 후기 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민간 수공업자들이 상인 자본으로부터 주문뿐만 아니라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이런 내용이 바로 선대제였죠. 그럼 선대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요거는 대동법이 나와야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형태라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덕대라고 하는 얘들이 바로 광산 CEO죠. 그래서 상인 물주의 자본 조달받아가지고 채굴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그 다음에 재련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불러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이 나면 그걸로 이렇게 나눈다. 광산 CU, 덕대, 그렇죠.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장, 이제 물건 만드는 그런 장인들, 국가에 소속되었던 이 관장들이 공장 안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요거는 조선 초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확실히 아니고, 자, 공장 안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국가 필요하는 무기, 가구, 금은 세공품 제조했다. 요것도 조선 초부터 있었으니까 요때 새로운 경제 현상 아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 새로운 것만 좀 찾아보면 요건 기업과 니은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14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난이도가 좀 상이니까 여러분들 또 별표 한 3개 정도 좀 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박지원. 박지원하고 또 한 명 더는 이 한전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강조했던 인물 중에서 이익이 있었죠. 그런데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전인데 상한선을 그었죠. 상한선. 그러니까 그 이상 못 가지게 하자 했는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전, 그러니까 한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유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임원 경제지를 썼던 이 농업 백과사전 썼죠. 그죠? 이 서유구인데 둔전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조 때 대유둔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수원화성 축주할 때. 와, 그러니까 둔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귀감을 얻어가지고 이 나름대로 어떤 둔전을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은 넓게 대농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서유구인데 여기서 소농생활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지주제도 철폐자. 이 표현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지문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디귿에 보니까 다산 정약용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여전론이었는데 이 여전론에서 나중에 우물정자 모양으로 정전제 요걸로 간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농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매호마다, 그렇죠. 영업전을 갖게 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고 요거는 영업전, 계속 영구히 세습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딱 한선, 요건 절대 못 팔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지금 찾으라고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요거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 요게 기억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 보니까 네, 디귿 내용은 요거는 맞는 말이었고 그럼 리을도 맞는 말이니까 기억, 디귿, 리을 해서 답 찾아주면 요거를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요것도 좀 보기 힘든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좀 잘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적은 모두 천민노예이므로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요. 이 천민노예, 양반사족을 가장 증오했다. 자, 그리고 길에서 갓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지를 말했다. 너도 양반인가? 갓을 빼앗아 찢어버리거나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을 줬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그런 거를 나타낸 황현의 오화 기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는 요구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학 농민과 좀 관계되는 내용을 보는데 요 중에 이제 정리가 조금 안 되면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명 잡세 한번 보세요. 잡세, 잡단 세금 요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요게 패정개혁안 12개조의 8조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무명잡세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건 1차 가보개혁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환곡을 영구히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는 이거는 14개 정강, 갑신정변할 때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요거는 이 폐정개혁안 12개조 안에서 구조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이 사람들의 동학 농민의 어떤 요구사항과 관계된 거는 기업과 리을 두 가지니까 답 찾아주면 요거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좀 요 문제는 난이도가 역시 좀 있는 거고 문서들이 좀 정리가 안 되면 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이름들 좀 내용 정리를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16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조약
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도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힌트를 한번 잘 잡아봅시다. 한국 황제 한 명 밑에 통감을 두었는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관리. 외교, 그러니까 통감이 힘이 강하진 않는 형태예요. 맞죠? 그리고 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그렇죠. 외교고문은 스티븐스, 재정고문은 메가타. 그래서 메가타가 나중 화폐 정리사업 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1904년에 있었던 이건 1차 한일 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디귿에 한국 고등관리 임면은 통감의 동료로서, 이 한국 고등관리 임면, 드디어 이제 외교에서 이런 임명권까지 가지네요. 통감의 힘이 강해지죠. 이게 1907년에 있었던 한일 신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일 양국 간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왠지 처음에 사귀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보이죠. 이게 1904년에 6월 달에 있었던 한일 의정서에 대한 원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렇죠? 한일 의정서.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와 그 다음에 7, 8월에 있었던 1차 한일 협약 이 두 가지 순서는 확실하게 여러분 런닝 일어나고 한일 의정서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을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 다음에 디귿 요렇게 가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한번 찾아주면은 요건 리을 니은 기억 디귿이니까 리을 니은 기억 디귿. 그래서 요거는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 문제가 이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알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이제 거의 막바지로 좀 왔는데요. 조금 힘 좀 내시고 여전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정리를 좀 잘해주면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임병찬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러면 독립의금부라고 하는 이 기구. 자, 그리고 1919년 만주에서 일본 요일 암살, 7가살, 그 다음에 5파괴, 그 다음에 공약 10조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바로 의열단이죠. 자, 그 다음에 김구가 31년 만주사변 직후에 만들었던 게 한인애국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4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한국광복군.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할 때 요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보니 이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의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고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가 나중에 임병찬이 체포되어서 나중에 처형당한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번에 조선혁명선언이 요게 의열단 선언이잖아요. 맞죠? 의열단 선언은 누가 썼습니까? 단재, 그렇죠. 신채호 선생이 썼죠. 신채호 선생. 자, 그 다음 3번에 디귿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그렇죠. 이 한인애국단 멤버 이봉창, 윤봉길 이런 운동은 나중에 1932년에 1월 달과 4월 달에 나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리을 이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같이 힘을 합쳤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OSS 훈련을 받기도 했고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요거는 계획은 잡았는데 실시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틀린 것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1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또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으니까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홍씨잖아. 홍씨 맞죠? 그러면 조선, 상고, 사, 감. 감은 홍씨. 이렇게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조선사 연구는 정인보가 썼던 거고, 이 조선사 연구 초가 들어가면, 이 조선사 연구 초가 나오면 요거는 신채호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거는 확실하게 좀 틀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백남훈 사회경제사학이죠. 그죠? 그래서 요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채호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자의 정신사관을 비판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죠? 정체성론. 요거를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정체성론. 자, 그리고 조선상구사, 조선상구 문화사. 요게 신채호 작품인데 대종교와 연결되는 전통적 민간신앙에 관심을 보였다. 대종교 밑에 중광단, 중광단 밑에 북로군정서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인보는 광개토 대학릉 비문을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답 찾아주면 요거는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19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4.19 혁명 직후에 수립된 장면 정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면 정권. 자, 이거 한번 좀 볼까요?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1대 대통령이. 그렇죠. 1대가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2대도 이승만이고 3대도 이승만이고 4대는 이승만이었는데 부정선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승만 다음에 윤보선도 4대 대통령입니다. 4대 선거를 2번 합니다. 자, 그리고 5대, 그 다음에 6대, 7대, 8대, 9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보면 4, 5, 그렇죠. 4대 윤보선이고 5, 6, 7, 8, 9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박정희야. 박정희. 그리고 10대 대통령이 짧게 했던 최규하였고 그리고 11대와 12대가 요때가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13대가 요게 노태우고 그 다음에 14대가 김영삼 그 다음에 15대가 바로 김대중이고 그 다음에 16대가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죠? 노무현 그 다음에 17대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죠? 자, 그리고 18 맞죠? 그래서 18대 대통령이 박근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대 문재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걸 딱 잡으세요. 12.12 사태인데 그냥 11.12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아 이게 전두환이구나. 그래서 앞뒤로 좀 빼주시면 좀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가 되고 4.19 혁명으로 나타난 장면 내각은 국민의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 장면 내각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뽑았느냐고 하면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직선제가 아니라 이 합동의회에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합쳐져 있는 이 합동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대통령을 선출한 거 이건 간선제였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죠. 간선제로 윤보선을 뽑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이번에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와 통일 운동이 분출되었다. 그래서 오라남으로 가자 북으로 뭐 이런 운동이 5.16 군사정변 바로 직전에 5월 달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61년에. 그래서 이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장면 정권제 국회는 그렇죠. 민의원 참의원은 양원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이게 62년도에 실시가 되는 거는 박정희 실시하지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바로 윤보선 장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인데 자, 20번 다음 진행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는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 들어본 거는 그렇죠. 요거 이게 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공성명 이 이후에 나중에 남북조절위원회 만들어지죠. 남북조절위원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0월달 가가지고 또 12월달 가서 7차 개헌. 요게 유신헌법이었잖아요. 그죠? 유신헌법. 그 다음에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요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독재용으로 쓴다. 이런 내용이 좀 핵심이죠. 그래 요거는 72년도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8.15 선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요게 이제 70년에 평화통일
관련된 그런 내용 중에서 이 8.15 선언이라고 하는 게 70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이 69년도에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에 박정희가 발표하는 게 8.15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후에 73년도 가가지고 평화통일선언을 다시 좀 하게 되는 게 6.23 평화통일선언, 어떤 외교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게 평화통일선언. 자,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요, 이게 만들어질 때가 이게 89년도에 노태우가 요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자를 빼면 나중에 94년도 가가지고 요거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말 나오면 요건 김영삼 정부 때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좀 이어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이 그렇죠. 제일 먼저 가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나, 그다음 세 번째가 다, 그다음에 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나. 답 찾아주면 요거는 그래서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 중에 응용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용 정리 좀 잘 부탁드리고 5회 이제 정리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알차게 마지막 마무리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